안녕하세요. 트렌드 인 코리아 이은입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서 빨리 올라왔죠. 자, 오늘 굉장히 지금 강의가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된 것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셨을 텐데, 저는 패션에 30년 이상 저도 같이 일을 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일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들었던 4.0이라는 게 오는데, 이 4.0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나, 과연 패션에서 4.0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가장 기초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생활이 데이터 드리븐 된다. 아까 이현정 대표가 얘기하셨듯이 지금 모든 것이 데이터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데, 데이터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계산해? 뭘 계산해야 되죠? 사람의 마음, 생각, 그리고 취향을 다 계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취향을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취향 계산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디자인을 하거나 패션을 하는 건 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 좀 잘 팔릴 것 같아. 혹시 여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패션계 쪽집게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 내년에는 짧은 바지가 유행입니다. 자, 롱스커트가 언제까지 유행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제가 이런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런 강의를 하면서 저도 물론 제 감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했지만, 아, 이제는 정말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 드리븐된 형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서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것을 같이 코워크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감으로 저격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아까 이현정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취향을 규명하는 거는 우리가 소비자나 유저나 팬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N도 유저가 어떤 식을 좋아할지를 우리가 저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취향을 다 규명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취향의 규명을 하려면, 내가 청담동 살아요. 25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유학 갔다 와가지고 외국 브랜드 뭘 좋아해요. 그거 갖고는 취향 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베이스에 뭐가 있어야 되냐? 소비 심리는 어떤지, 그 사람들이 그 심리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머리가 어떻게 그래서 움직여지는지, 이게 유전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게 다 베이스가 깔려야지 취향을 저격할 수 있더라고요. 취향을 저격하려면 취향을 규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게 패션에서 돼? 아까 지금 미각이 계산됐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딸기 먹으면서 스파이시한 맛이 있어. 아, 약간 매콤해. 느끼셨나요? 못 느끼시죠? 근데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계산했을 때는 스파이시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몇 프로? 그냥 후르티하다, 이건 과일 맛이야, 아까 홍시 맛이야 느끼는데, 그거를 다 알고리즘화를 이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분자 구조로 분석을 해보니까 후르티한 맛이 몇 프로고 딸기의 치즈한 맛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파마산 치즈하고 같이 어울려. 스파이시한 맛이 있어. 그리고 약간 이런 거는, 프루티한 거는 초콜릿 맛하고 어울려. 이걸 규명을 해낸 거예요. 이 규명은 이것의 분석,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다음에 그거 갖고 뭐가 가장 잘 어울리나를 분석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쉑쉑버거가 나온 게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먹던 햄버거하고 저도 별다른 맛 못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규명이 되니까 지금 모든 셰프들의 르네상스잖아요. 요즘에 뭐 먹방 안 나오는 거 있나요? 르네상스를 맞이한 거예요. 왜? 취향을 규명했으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패션은 이번에 디렉터가 바뀌어? 그러면은 될까? 이번에 트렌드가 오는데 니네 컨셉은 트레디셔널이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이거 투자할까? 우리 계속 이렇게 30년 동안 그 패션 사업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규명된 취향으로 저격된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해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게 저는 4.0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션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라라랜드도 얘기를 하셨는데, 라라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현정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다 로튼 토마토의 그 신선도 지수라는 거에 맞춰서 영화를 촬영한 거예요.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가 다 망했다 하는 건 지금까지 있었던 인덱스로 만든 영화예요. 자, 5천만 1억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왕창 자동차 부서져야 돼요. 굉장한 CG 들어가야 돼요. 가끔 좀비도 나와야 돼요. 이걸 다 깨고 이 로튼 토마토의 프레쉬 지수 가지고 이 정도에서 백그라운드가 저러면 옐로우 원피스가 강조돼야 돼. 이게 다 계산돼서 찍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번에 라라랜드가 모든 상을 휩쓸었어요. 감독이 몇십 년 된 그 경력이 있는 감독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가장 신예 감독이고, 근데 그가 그것들을 다 역추적해서 찾아내서 그 인덱스대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블록버스터에서 다 히트한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겟아웃이나 베이비 드라이버도 지금 계속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는데 여기들이 다 히트를 친 게 지금까지 기대치도 않았던 그런 영화 감독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히트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더스트리 4.0, 그렇다면 인더스트리 4.0 무엇이냐? 모든 생활을 다 데이터 드리븐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오고, 지금까지 패션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미스매칭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불합리하고 비효율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요만큼만 공급한다. 이게 저는 패션 4.0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수요만큼만 공급을 하면 가장 최적화된 효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모르니? 그거 당연하지. 하지만 그거 어려워. 안 돼. 그런데 아까 제가 영화나 음식에서 레시피가 공개되고 조합을 찾아냈듯이 가장 감각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취향이 규명이 됐다는 거. 그게 유형화가 돼서 최적화돼서 서로가 수요와 공급이 매칭됐다는 거. 거기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요, 공급 권하는 사회였어요. 많이 만들어. 왜? 공급을 예측을 어떻게 했어요? 수요 예측을 공급으로 했어요. 백화점 몇 개 늘어나지? 지방에 몇 개 더 생기지? 아울렛 몇 개 더 생기고 경제 성장률 얼마지? 공급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의 오프라인 매장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수요를 예측하고 계산해서 수요를 계산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수요를 계산하려면 취향이 어떤지, 경로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리즘을 짜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수요에 소비자만 혹시 넣고 계신 건 아닌지, 내 옷 살 사람, 아까 얘기하셨듯이 내 옷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소비자예요. 수요예요. 3번 빌려 입었는 사람도 수요예요. 그만큼 유통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백화점에서 입어보고 옷을 살 사람, 온라인에서 내가 해서 클릭하고 옷을 살 사람만 수요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의 수요의 유동이 큰데 그 수요의 기본적인 요소를 쫓아가서 그 인덱스대로 수요를 계산해야 된다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으로 수요를 계산해서 이제는 너무 비효율화만 생겼고 공급 과잉만 생겼기 때문에. 왜 공급 과잉인가요? 수요가 없으니까. 예측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수요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가장 큰 키가 됐어요. 자, 4.0.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이들은 수요를 계산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계속 아마존, 넷플릭스 나왔는데 이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드리븐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즈니스를 끌어갑니다. 4.0에 이들이 앞으로는 잡을 거야. 이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다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갈 거야. 그거에 반감 갖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이 데이터의 방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아마존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아마존은 맨 처음에 온라인 서점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책을 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취향을 알지? 그런데 옷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CF에 알렉사가 나오네요. 알렉스가 나와가지고 여기 알렉스가 나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음악 켜줘.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비가 온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줘. 나 오늘 스케줄 뭐니? 얘가 다 대답하잖아요. 얘가 다 대답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그 편리성에 빠진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취향을 규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책을 팔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에서 이미 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정보 수집 회사 알렉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옷을 한다고 하네요. 디자이너 1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 편의점뿐만 아니라 옷을 한다고 하는데 알렉사가 되게 많은 일을 하죠. 오늘 나 이거 입었는데 알렉사 사진 찍어요. 찰카당 찍어줘. 찰카당. 그러면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규명해서 취향을 다시 유형화하는 작업을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여기 지금 팀장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본사의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 다 블랙박스다라고 가셨는데 그건 분명히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한 방법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책을 팔던 사람이 아마존 고 편의점 한다는 거잖아요. 편의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여러분들께 얘기 많이 해요. 편의점에서 옷 파실 준비 되셨나요? 편의점에서 자동 판매기에 우리 옷 팔 준비 되셨나요? 우리 옷을 거기에서 빌려 입게 할 준비 되셨나요? 방법이 바뀌고 소비자의 형태가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과 바뀌어요. 이것은 지금 Z세대를 위한 준비와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더스트리 4.0에서 아마존만 그런가요? 넷플릭스, 아까 프로젝트 N이 넷플릭스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맨 처음에 아시죠? 그 비디오 빌려주는 가게를 했어요. 비디오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가장 혁신적인 방법, 연체료 없어. 저는 비디오 빌려보던 세대라서 뭐 같은 세대 계시겠지만 비디오 빌려보던 세대라서 나 오늘 회사에서 빨리 들어가야 돼. 왜? 비디오 반납해야 되거든. 이게 있거든요. 반납을 없앴어요.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10,000원만 내면 3번 빌려봐. 프로젝트 N도 한 달에 8만 원 내 3개 빌려가. 아니 요즘에 1인 가구에 그 큰 집에 내가 옷장 가득 넣고 있는 욕망의 지수가 아니라면 어떤 그 옷을 다 끌고 다니면서 이사를 하고 내가 그 세대에 어떤 옷을 다 구매하겠어요. 여러분들의 패션의 소비자는 옷을 사는 소비자보다 팬이에요. 유저예요. 사용하고 내가 나오기를 열망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비디오 빌려주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지? 자기네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내 메타데이터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몇 시에 빌렸고 이런 것들 다 빌렸던 걸 다 오픈했어요. 메타데이터 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상금을 걸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취향을 규명해서 알고리즘을 해주는 사람은 100만 불을 주겠다. 그랬더니 나온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이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 이 과학자들이 이거에서 상을 받고 그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된 거죠. 뭐냐면 한 달에 15시간만 보면 가입을 하는 거예요. 15시간만 보면 넷플릭스의 덕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편도 돌려보고 한 번에 10회까지 돌려보고 한 번에 일주일 또 기다려서 보고 일주일 또 기다려서 보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발견해서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내가 다음에 올라갈 때 우리가 다음 회와 이런 걸 보여주잖아. 이 작가가 만든 비슷한 류의 취향 저격한 작품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취향을 알아내고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죠. 자기의 작품들을 만들어서 넷플릭스를 완전히 차별화시키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외 기타 지역의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처음에는 그건 미국 취향이야, 그건 미국 규범에만 맞아, 우리나라는 사실 잘 안 되고 있지만 하지만 그 기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거나 저쪽에 분당에 사는 사람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거나 하지 않아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여기에 접근되는 방법이 지금까지 하던 정량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 사이코그래픽적인, 심리학적이고 정성적인 방법으로, 아까 제가 뇌공학, 소비심리학 이런 게 들어갔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되듯이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해야지 비호감이 되는지, 내가 이 디자인을 어떤 걸 해서 꽂혀서 받아들이는지,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어디까지 했을 때 이 사람이 딱 움직이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나 음식이나 다 했는데 패션 왜 안 되겠어요? 된다는 거죠. 된다는데 지금 이 에릭 콜스는요, 자, 스티치 픽스는 2011년에 뭔가 이렇게 그 취향을 먼저 설문을 해가지고 옷을 추천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2011년에. 너무 힘들어서 망하기 직전에 누가 왔냐면 혜성처럼 나타난 에릭 콜슨이라는 부사장. 누구 부사장? 넷플릭스 부사장이 왔어요. 넷플릭스에서 모든 알고리즘이 블랙박스로 있다가 오픈되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는 그 규제, 그 계약 규제에 끝났을 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 작년에 2016년에 8천억의 매출을 달했어요. 자, 이 사람들 처음 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과학자 먼저 취업시켰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디자인부터 유통의 영업까지 패션 회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없는 거예요. 패션 전공한 사람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런 구도는 이제 깨진 거예요. 과학자들 들여다가 뭐 했냐면 알고리즘 짰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항목에 맞는 것을 다 돌렸어요. 몇 초짜리가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디자인을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들이 패션의 언어로 통역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아, 이런 취향에는 이런 옷이구나라는 걸 통역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치 픽스가 이번에 작년에 8천억, 2017년에 거기다 30% 신장,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와 함께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불과 2011년에 오픈한 회사가.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건 어떻게 검증이 됐냐면, 지금 그래서 이 알고리즘과 AI로 개발한 이 블라우스 3종이 완판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000만 장을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완판을 했다는 거예요. 생산과 수요를 맞췄다는 거죠. 장사 잘하는 어느 회사의 어느 브랜드 항상 자랑합니다. 저희 8차 리오다 했어요. 저희 10차 리오다 했어요. 굉장한 비효율이에요. 500모델, 1000모델 깔아놓고 하나 150모델, 150장 뜨니까 200장 더 만들고 300장 더 만들고 500장 더 만들고 8차 리오다? 장사 잘 된대. 효율은 빵이에요.
그거는 투자받을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꼭 접근을 해야 되는 게 4.0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거는 제가 굉장히 연구해서 만든 가장 간단하지만 쉬운 도표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기획하고 디자인이죠. 기획하고 디자인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생산하고 영업은 이렇게 흔들려요. 그죠? 자, 생산과 영업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게 다 유통을 여러 군데 깔아야 되고, 생산을 8차 리오다 해야 되고, 이게 다 결국은 우리 타겟한테 가기 위한 거예요. 자, 타겟한테 가려면 어떻게 하죠? 이 길만 찾으면 돼요. 이 길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 비효율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품종이야. 모델 더 늘려볼까? 더 깔아볼까? 우리 온라인도 하고 홈쇼핑도 해볼까? 맞지 않는 어디 있는 고객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비효율만 난다는 거죠. 자, 이 통로를 찾으면 우리가 이거를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까 내 친구,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뭐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이지만 규명이 되면 내 브랜드가 어디에 맞춰서 갈 수 있냐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생산 유통의 비효율을 없애면 지금까지 소비자를 찾기 위한 최적화된 계산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계산된 디자인을 하고 계산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4.0 인더스트리가 생산의 4.0이다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피드 팩토리, 여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유통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한데 그 타겟이 많아질수록 여기에 많은 3D 해가지고 생산만 많이 하면 그것의 효율화는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의 기획과 디자인이 먼저 효율화가 되고 계산화가 돼야지 그게 소비자한테 가는 길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영화에서 유저를 팬을 찾았고 음식에서 찾았듯이 패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에서 패션을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요. 가장 섬세한 취향은 옷에서 찾을 수 있어요. 패션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한 데이터, 나중에 넷플릭스도 못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섬세한 취향의 고객의 취향을 찾아서 그걸 선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전 뉴 오더라고, 저희가 같이 이제 연구하는 크루들이 뉴 오더라고, 새로운 규범, 새로운 질서예요. 자, 지금까지는 기획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시 플랜했어요. 플랜 C가 이런 형식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거꾸로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소비자 취향 계산해서 수요 만들어내고, 소비자 취향 알면 우리의 DNA 아이템, 몇천 장 팔을 수 있는 DNA 아이템 나오고, 그거 갖고 내 브랜드 아이덴티티 나와서 기획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너무 어려웠어요. 접근하기도 어렵고 연구를 같이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결론은 패션의 4.0, 패션 인더스트리 4.0 뭐냐? 효율성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원하는 소비자가 내 옷을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아내서 그 정도만 만들어서 그것을 돌리면 저희는 최적화된 효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접근 방식으로 4.0에도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회사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